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C 언어를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첫 시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C 언어 중에서 우리가 C 언어는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역사라든지 그 C 언어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구인 IDE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드블럭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어떤 건지 보면, C 언어는 1972년에 켄 톰슨이라는 사람과 데니스 리치라는 두 이 과학자 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벌써 197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아직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얘는 이 두 분이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곳에서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때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어셈블리어라는 약간 기계어에 가까운 걸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 전부터 켄 톰슨이라든지 벨 연구소에서 이미 좀 더 연구되어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개선을 해서, 그래서 C 언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앞에도 알골이라는 다른 언어도 있긴 한데, 이 벨 연구소 쪽에서 이 BCPL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걸 켄 톰슨이라는 분이 B 언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제 켄 톰슨의 도움을 받아서 데니스 리치가 C 언어라는 걸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C 언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 문법 사항들이 이제 그 후에, 이게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점점 더 활용이 되어서 80년대 가서 C 언어에다가 플러스 객체지향적인 문법 요소까지 추가를 해서 C++라는 언어가 탄생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한 90년대 넘어가서는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탄생을 해서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90년 말, 2000년, 90년 말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C#이라는 언어,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C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 오브젝트 C도 그렇고, 파이썬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적인 아웃라인도 유사하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이런 많은 언어들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입문용으로 C 언어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C 언어에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입문용일 때는 너무 이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원리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그러면 C 언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뭔지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사람의 두뇌에 해당이 되는 CPU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계산, 연산을 담당을 하게끔. 근데 이 CPU는 사람의 두뇌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의 두뇌는 계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같이 다 해내는데 이 CPU라는 거는 그냥 계산만 담당을 해요. 그러면 기억은 옆에 별도의 기억을 담당하는 램이라는 곳을 달아가지고 이곳에서 주로 기억을 담당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값을 CPU가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다시 또 기억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램이라는 건 약간 특징이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전원이 꺼지면 기억하고 있던 걸 모두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 별도의 하드디스크라는 걸 달아가지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그래서 다시 전원을 켜면 여기에 있는 걸 CPU가 읽어서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로드를 하고서 그리고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인데 여기에 있는 이 CPU라는 거 이거하고 또 램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반도체라는 거야. 반도체. 그 말은 얘들은 0 아니면 1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걸 이용해서 얘들에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의미를 줘서 이 기능이 뭔가 이동해라 라는 명령을 하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동을 하게끔 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일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이거 그러면 이동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더 수많은 이제 0과 1의 조합들의 명령어들이 존재할 건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해서 어셈블리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mov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누구로 옮겨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이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도 약간 하드웨어에 대한 이쪽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켄 톰슨이 이걸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짜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 더 발전을 시켜서 C 언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C 언어. 그리고 또 C 언어에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이제 그냥 말을 하듯이 이 문장을 적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printf라고 해서 글자를 적어주면 그러면 여기에 적은 내용이 화면에 탁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C 언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코드를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해서 하얀 백지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만약에 hello.c라는 확장자를 갖게끔 해서 이곳에다가 글자들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들을 적어준 게 소스 코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C 언어라는 문법에 여기에서 지정해 놓은 문법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컴퓨터에게 이제 일을 시키게끔 문장들을 작성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작성한 거는
걸 바로 CPU가 가져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어. 왜? 여기에 적힌 문장은 0, 1과 같은 이런 이진수로 만들어진 바이너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적혀 있는 이런 문서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해결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중간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누구? 지금 C 언어를 해석할 거니까 C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서 이게 이 파일을 읽어 드리는 거야. 우리가 컴파일 해라 라고 번역해 줘 라고 하면 그러면 읽어서 이 컴파일러가 여기 있는 문장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 일명 실행 파일이 되는 거예요. 실행 파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디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컴파일러 이거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이미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여러 회사들이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빌드를 해서 바이너리 데이터가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해서 명령을 라인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CPU는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메모리에 로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되고 C 언어 문법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익혀서 여기에 한 줄 한 줄 기능들을 이제 적어서 실행을 시켜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C 언어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후반부 이 작업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미 회사들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자를 적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문서를 만들고 실행을 컴파일을 하고 하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 모여 있다라고 해서 IDE라고 해서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사용할 코드블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다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교육용으로 우리 많이 쓰는 데브 C++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있고 그 다음 맥 컴퓨터에서는 엑스코드라는 이런 도구도 존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코드블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자, 이런 이제 초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먼저 Create New Project라는 걸 선택을 이렇게 Create New Project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당분간 우리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콘솔이라는 게 명령을 입력하고 할 수 있는 이 새까만 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글자를 우리가 넣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서 텍스트 글자로만 입력받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넥스트 고 눌러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당분간은 C 언어를 선택을 해서 C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C를 선택을 하고 다음 넥스트 넘어가면 이번에는 자, 프로젝트 네임을 헬로라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헬로라고 지어준 거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들을 지으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날짜 단위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챕터 01의 1번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좋고 가능하면 띄어쓰기는 하지 말고 띄어쓰기 효과를 언더바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 볼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클릭을 해서 내가 폴더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지정된 이 위치의 폴더 아래에 만들어지게끔 경로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밑에 두 개는 여기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 넥스트 가서 그 다음 우리 GN 컴파일러 중간에 이제 소스 코드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게 컴파일러라고 했죠.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쓸 건지를 선택하게 하는 건데 이거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GNU GCC 컴파일러라는 이걸 그대로 놔둘게요. 다음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릴리즈 모드라고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상용 제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뭐 판매용이든 최종본으로 만들 때 릴리즈용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스 코드도 최적화되고 사이즈도 좀 더 작으면서 좀 실행 속도도 좀 더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당분간은 여기에 있는 디버그 모드 이걸로만 선택을 하고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둘 다 체크되면 여기서도 실행 프로그램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두 개나 만들어야 돼서 그냥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니까 우리는 디버그 모드 하나만 선택을 해 놓고 쓸게.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처음에는 이쪽 편의 화면이 아무것도 없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헬로 더블 클릭하고 소스 더블 클릭하면 main.c가 보일 거야. 그럼 이거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은 창이 열리면서 코드가 보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코드가 자동 생성되어 있어요. 이 코드 블록에서 기본 코드로 넣어준 것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느 부분까지 온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만들어서 이 빌드가 끝나고 이곳에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야. 이 상태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실행 런 시키면서 이제 동작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에 메뉴에서 빌드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빌드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제 컴파일을 해서 빌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빌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빌드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run 빌드 아래에 run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 볼 수도 있고
컨트롤 F9번을 이용해서도 실행을 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빌드 안에 있는 런을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눌러서 주면, 근데 매번 뭐 메뉴에 가서 선택하고 누르고 하면 불편하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빌드 하는 거고, 이거는 런 실행하는 거. 세 번째 거는 두 개를 합쳐서 빌드 하고 나서 문제 없으면 바로 실행하게끔. 그리고 네 번째는 리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볼 수 있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도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다 해봤으면, 그러면 이 기본 코드를 한번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현재 우리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100%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거의 의미 정도, 이런 의미였어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줄에 샵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전처리기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include라고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구? stdio.h라는 파일을 내 현재 main.c 이곳에다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를 다 여기다가 복사해 넣으라는 거예요. 누가 컴파일을 할 때 이게 복사가 되어서 여기에 채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넣어주는데, 갑자기 이걸 왜 넣어주느냐? 여기 안에 printf라는 이걸 우리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미 이 C 언어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으로. 그래서 어떤 글자를 넣으면 여기에 쌍따옴표 속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이걸 출력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어디에? 이 stdio.h에 이 함수의 사용법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포함을 안 해주면 이 printf의 사용법을 알 수가 없어서 동작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일명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이걸 포함을 시켜줘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은 int라고 하고 int라고도 많이 부를 거예요. int 메인 해가지고 메인 주인공이에요. 얘가 이 C 프로그램의 주인공. 얘는 이름 항상 메인이라는 애는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불려지는 애가 이 메인 함수라는 거야. 얘가 불려지면 그러면 이제 중괄호 속에 있는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실행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메인 안에 우리는 중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생긴 거,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부르고, 지금 이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메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안에서 우린 첫 번째로 뭘 했냐? printf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쌍따옴표 속에 적어준 글자를 출력을 시켜준 거야. 그런데 출력을 해보면 이 역설대 cn이라는 애는 화면상에 안 나와.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줄을 바꿔줘 라는 의미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 이 실행 창에 커서가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점, 콤마, 콜론이라고 하는데, 얘가 세미콜론이야. 세미콜론. 콜론은 점점 찍힌 게 이 콜론이고, 절반만 콜론이다 해서 세미콜론이라는 게 찍혀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꼭 찍어줘야 돼. 이거 하나 빠지면 컴파일 에러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또 하나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return이라는 걸 그러면 여기에서는 0을 반환을 되돌려 주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뭐 100%다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정도 이해를 하고서 이제 점점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슬래시 같은데 슬래시는 이게 슬래시예요. 이게 슬래시고 이거는 슬래시와 반대로 됐다 해서 역슬래시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는 저 위쪽에 보면 엔터키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키가 있어. 이걸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또 어떤 한글 버전 된 거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라는 기호 새롭게 보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둘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언어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